자,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바로 구형 컴퓨터에다가 달아줄 인공호흡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컴퓨터 성능에 보통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CPU인데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게임 말고 가장 많이 하는 웹서핑이나 아니면 화면 전원 같은 체감 성능에는 SSD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생긴 NVMe SSD는 정말 큰 영향을 주는데요. SATA SSD보다 속도가 10배 이상 빠른 제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형 컴퓨터에다가 NVMe SSD를 달아서 체감 성능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시스템에 들어가는 CPU는 AMD의 FX 8300인데요. 요거 팔병장이라고 보통 부르는 CPU죠. 예전에 제가 이거 갖다가 오버클럭 영상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CPU 중에서 그나마 구형이라서 이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메인보드가 기가바이트의 990FXAUD5라는 건데 이름도 어렵죠. 이 보드가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좀 많고 그리고 특히 16배속 슬롯이 2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8배속 하나 그리고 4배속 하나 이렇게 각각 또 달려 있어 가지고 오늘 영상에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형이라서 M.2 슬롯 같은 거는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이 보드에 달아줄 확장 카드가 바로 이런 애들입니다. 이게 종류가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총 3가지를 가져왔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PCI 익스프레스 4배속 슬롯에 장착할 수 있는 확장 카드인데요. 보시면은 슬롯 장착 부분이 되게 짧게 돼 있죠, 이렇게.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M.2 슬롯이 있는데 여기다가 SSD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메인보드에 있는 M.2 슬롯하고 똑같이 그냥 SSD를 장착을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주고 이 상태로 메인보드에다가 끼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 다음으로 봐볼 거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는데 16배속 슬롯을 사용하는 거는 맞지만 총 4개의 SSD를 이렇게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4개가 4배속씩 이렇게 나눠서 먹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하려면은 메인보드가 16배속 슬롯을 4배속 4개로 이렇게 나눠주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메인보드는 그런 기능은 없어가지고 그렇게 쓸 수는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카드는 메인보드 기능에 따라서 사용성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사봤는데 요거는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슬롯 장착부는 16배속 똑같이 PCI 익스프레스 16배속인데 SSD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1개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 이거는 SSD 1개가 16배속을 다 쓸 수 있는 건가 하실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사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M.2가 사용할 수 있는 PCI 익스프레스 레인이 물리적으로 4개로 이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6배속 모양을 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4배속으로만 동작을 합니다. 참고로 오늘 가져온 메인보드가 PCI 익스프레스 버전이 2.0이라서 4배속이면은 속도의 초당 대역폭이 2GB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긴 아쉽죠. 근데 그래서 가장 가성비가 좋게 사용하려면은 속도가 낮더라도 가격이 좀 저렴한 NVMe SSD를 골라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꽂아가지고 메인보드에만 장착을 하면은 윈도우 깔아서 쓸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설정을 하나 해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UEFI면은 NVMe SSD를 인식은 할 거예요. 근데 이걸로 부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팅 디스크로 쓸 수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윈도우를 깔아서 쓸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윈도우를 깔려면은 한 가지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기존 바이오스에다가 NVMe 드라이버를 추가를 해서 개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보시기에 약간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조가 잘못되면은 메인보드가 벽돌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소개하는 내용은 UEFI 기반의 메인보드에만 해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바이오스라고 부르는 게 지금은 이제 UEFI인데요. 예전에 쓰던 이렇게 텍스트 기반의 바이오스가 진짜 바이오스고 요거는 보통 지금은 레거시 바이오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얘네들이 이제 UEFI로 다 바뀐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는 UEFI를 편의상 그냥 바이오스라고 부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이오스를 좀 개조를 해보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이거를 하려면은 3가지가 필요한데 먼저 UEFI 툴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NVMe Express DXE5라는 그런 EFI 파일이 필요한데 얘가 NVMe SSD로 이제 부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드라이버 파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보드의 원본 바이오스 파일이 필요합니다.
바이오스 파일은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이제 검색하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이게 사용법은 뭐 어렵지는 않은데요. 일단 UEFI 툴을 켜고 오픈 이미지를 눌러서 바이오스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화면에 한 줄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이게 바이오스 이미지 파일이에요. 여기서 다시 메뉴에서 서치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 서치로 간 다음에 그리고 CSM 코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CSM 코어가 검색된 부분이 화면 아래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그 위치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래로 쭉 스크롤 바를 내리면은 프리 스페이스라고 나오는데요. 이 바로 위에 있는 항목에다가 대고 우클릭을 한 다음에 인서트 애프터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받아둔 그 NVMe Express DX25 이 파일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드라이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로 바이오스 파일을 따로 저장을 하면 되는데요. 이름은 그냥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재부팅하고 델 키 눌러서 그리고 바이오스 들어간 다음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조금 전에 만든 그 바이오스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음부터는 NVMe SSD로 부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이오스 업데이트 방법은 뭐 보드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여기서는 넘어갈게요. 그러면 SSD를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뭐 장착 방법이야 전혀 뭐 어려운 거는 없어요. 제가 이 카드에다가 장착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SSD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SSD는 삼성전자의 PM9A1 256기가예요.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뭐 장착이야 그냥 메인보드에 장착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아 참고로 이 확장 카드가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비싸다면 비쌀 수도 있는데 아주 비싸진 않고 그냥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나사를 이렇게 풀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확장 카드를 사게 되면은 이 안에 부품이 나사랑 이렇게 동그란 동그라미 같은 이런 게 또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이 동그란 부품에 잘 보시면은 가운데쯤에 이제 홈 같은 게 있어요. 홈을 갖다가 요 SSD의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은 나사 고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쑥쑥 빠지는데 이런 식으로 살짝 안쪽으로 넣어 준 다음에요. SSD 장착을 해주고요. 밑에 내리면은 이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쪽에다가 나사를 이제 장착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SSD 장착이 끝납니다. 뭐 장착 방법이야 뭐 전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M.2 슬롯 부분에다가 SSD 꽂고 이제 반대쪽에다가 나사를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인보드 장착하는 거는 메인보드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PCI 익스프레스 슬롯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서 그냥 뭐 맨 아래쪽에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꽂으면은 딱 여기 고정 클립 올라오면서 고정이 되고 별로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물론 뭐 이렇게 세게 막 흔들고 하면 당연히 좀 그렇겠지만 그냥 냅뒀을 때는 별로 고정이 흔들거려 가지고 잘 안 된다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제 PM9A1 SSD를 장착을 했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전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윈도우 먼저 설치를 한번 해보고 올게요. 자, 그래서 윈도우 설치가 끝났는데요. 크리스탈 마크가 뭐 제일 궁금해가지고 바로 돌려봤어요. 그런데 예상을 했지만 원래 속도보다 훨씬 덜 나오고 있죠. 왜냐면은 요게 달려있는 지금 SSD가 원래라면은 7000MB/s 이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못하게 한 1600?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죠. 읽기 기준으로. 이게 지금 보드가 지원하고 있는 PCI 익스프레스 버전 자체가 2.0이라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SATA SSD 결과도 미리 돌려놨는데요. SATA SSD랑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SATA보다는 훨씬 빠르죠. 그러면 SATA SSD랑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제가 몇 가지 테스트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윈도우 부팅 속도를 먼저 봤는데요. NVMe SSD는 대략 23초 정도 만에 부팅이 끝났는데 SATA SSD는 33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속도에 제한이 걸렸어도 부팅 속도에서는 일단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게임 로딩 속도도 좀 봤는데요. 배틀그라운드 먼저 봤어요. 이게 NVMe SSD는 약 1분 34초 정도가 걸렸고 그리고 SATA SSD는
1분 4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거는 뭐 부팅 속도만큼의 차이까지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대략 한 5초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이 있는 게, 어떤 사람은 뭐 SATA SSD랑 NVMe SSD 간의 속도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꽤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속도 제한이 많이 걸려 있어서 부팅 속도 말고는 아주 큰 차이는 안 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보드 자체가 PCI Express 3.0을 지원하는 구형 보드였다면은, 그러면은 좀 더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드라마틱하게 성능이 막 올라가진 않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